마이크 쓰시죠. 네. 소식부. 네. 그걸 쓰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진지훈이라고 합니다. 박수를 많이 치면 아는 사람도 없고.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KNN이라는 방송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영화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라고 올해로 3회째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초청을 좀 해서 여러분들 많은 쪽 기후위기는 어쨌든 현실이고 그걸 하려면은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저는 여기 사찰에 보살님들 연세가 지긋한 분들 좀 계신 줄 알았더니 굉장히 젊은 분들 계시네요. 잘 됐습니다. 좀 더 제 강의는 앞에 젊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 이야기는 형식에 좀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많이 연관 있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기후위기 영화 그리고 생각의 오염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보자. 자, 지금부터 시작 좀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혹시 조금 조명을 꺼주시면 좀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앞부분만. 네.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배려심이 많으시네요. 자, 이거부터 처음부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좀 보여드리고 제가 아침마다 저기 변호사 밑에 살아요. 경동 아파트라고 멋진 아파트인데 한 30년 전에 그 아파트가 들어서나 마느냐 때문에 변호사 신도분들 스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죠. 어쨌든 들었었어요. 그게 현실이고 거기서 저는 매일 아침에 그 지장암을 거쳐서 계명암을 거쳐서 청년암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는 맨발 걷기를 해요. 매일 아침에 맨발 걷기를 가능한 한 하는데 뭐 어느 때는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도 역시 비가 좀 왔지만은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 지구는 뭐죠? 배터리입니다. 우리 몸도 배터리고 배터리는 충전하지 않으면 그 배터리는 의미가 없죠. 그런데 매 초마다 44번 정도 번개가 쳐요, 지구에. 그러면서 꽉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생명력입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과 먹을 것들을 하면서 활성산소들이 몸에 있는데 그게 대기하고 접지를 못하면은 몸에 세포들이 병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매일 아침에 비닐봉지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여러 개를 또 주워왔습니다. 주워온 것 중에 하나예요. 하삼동 커피 일회용 이건데 뭐 하삼동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산중에 그것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길에 그것도 일회용 커피를 굳이 들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 일회용 커피잔을 들고 간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 불편해. 이게 산중에는. 그런데 이걸 들고 거기 가서 마시고 그 산중에 다람쥐가 뛰어노는 곳에 버리고 가요. 왜 이럴까요? 저는 아침에 이걸 보면서 주워오면서도 이걸 가지고 아침에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떻겠노 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생각의 오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생각이고 내 생각이 늘 옳고 그러면서 그 생각대로 산다. 그리고 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런데 이 일회용 커피 하나를 보면 산중에 일회용 커피를 버리는 것 이 볼 때 이 생각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 생각이 과연 맞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게 오늘 강의의 초점이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는 생각이 오염돼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기후위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생각이 오염되면서 나타나는 마음의 욕심이 서서히 중독이 되면서 탐욕으로 변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조금 제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구본이죠, 그죠? 지구본에 뭔가 선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맞추는 분들한테 제가 제 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맞출 수 있는 분? 제비의 이동 경로. 예? 제비의 이동 경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2025년 동안 제가 제비 가락지를 부착했어요. 우리가 제비 강남 갔다 온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남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중국 양쯔강 이남에 그걸 강남이라 하면서 올해도 강남 같은 제비가 왔다라고 하면 반기고 그렇게 1년을 시작을 합니다. 제비는 새로운 절기의 시작인데, 근데 정말 강남이 어딘지를 이래 가락지를 부착해서 밀양에서 밀양 상남지 시장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가락지를 부착했더니 이쪽에 보시면은 요 밀양인데 제비가 이렇게 날아서 가을이 오면은 날아서 단체로 날아갑니다. 단체로 수만 마리가 동시에 날아가면서 바다를 건너요.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쪽에서 실만도 한때 안 쉬고 호주 대륙까지 날아가요. 호주 대륙까지. 그리고 호주 대륙에서 여기서 쉬면 되는데 안 쉬어요. 그리고 다시 북상을 해요. 이렇게 북상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를 거쳐서 필리핀 섬으로 가서 이 루손섬입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고 다시 우리가 봄이 올 때 3월 삼진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만을 거쳐서 중국 양쯔강을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이 제비가 2년간 똑같은 경로로 살아왔어요. 이 과정에서 제비가 만 마리라 그러면 5천 마리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험난한 일이에요. 날다가 날개가 힘이 빠지면 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그대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비의 강남은 필리핀이고 파푸아뉴기니고 호주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고 이쪽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강남이 어딘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대신에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오는 제비들이 우리 곁에서 100마리가 그동안 우리 곁에서 봤다면 지금 99마리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비가, 그렇죠. 오염도 농약을 치니까 제비가 잡아먹을 잠자리가 없고 곤충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적인 것이고, 도시화가 진행되니까 제비가 지을 흙이 없어요. 제비는 흙으로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흙이 없고 또 기후가 바뀌니까 자기는 이 가을이 시작되면서 뭘 타고 날아가냐면 이 북풍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 말은 이 계절과 기후와 바람의 방향과 절묘하게 그게 지금까지 얽혀 있었는데, 그게 예측 불가능한 기후이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방향만 하나 잘못될 때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제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100마리의 제비가 있었다면 99마리가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제비 본 적 있습니까? 제비? 하늘에 날아가면 다 새로 보이죠, 그죠? 저놈이 제비 찍은지는 상관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제비는 우리 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비가 사람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 시골에 빈집이면 제비가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먹을거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제비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뱀, 구렁이들이 올라오면 사람이 있으면 뱀이 접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계시잖아요. 시골에도 많은데 저도 이제 모친이 올해 80이신데 시골에 그대로 계세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는 제비들이 많이 와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에는 제비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먹을거리 좀 주니까. 할머니들은 꼬장꼬장 잘 걸어다녀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집이든 동네든 마실도 나가고 돌아와서 제비하고 눈도 마주치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게 남녀의 성향 차이인데, 그로 인해서 제비는 사람이 집에서 활기를 띠면 그 집은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운입니다. 제비도 그 기운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구가 줄면서 농촌이 사람이 떠나면서 제비도 다 떠나고, 그 빈집에는 더 이상 제비가 안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과 얽혀 있는데, 그러면서 제비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사람도 그리고 그 마을에 정이 없으면 제비도 안 와요. 제비집을 부숴버리고 이러면 이 생명의 소중함들을 하면은 제비를 쫓을 수가 없어요. 제비가 오면 반갑거든요. 제가 아는 저 밀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발관을 하십니다. 옛날 이발관이 있죠. 그분 연세가 올해 이제 70이 한참 넘으셨는데, 그분이 제비집을 이발관 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둥지가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 제비가 날아오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어놔요. 그리고 1년에 그분의 행사는 제비가 오는 날, 제비가 가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삶을 결정해요. 근데 그래 하면은 그분이 제비가 떠나면은 다음에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삶의 구석구석에 제비를 반기기 위한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 말은 스스로 작은 이발관이지만 그 이발관 안에 생기를 부는 거예요. 제비가 오면 더없이 반갑고, 그리고 새끼들이 같이 데리고 오면 더 반갑고, 그리고 둥지가 더 생기면 더 반갑고. 이 말은 한갓 미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미물과 공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사회 계층으로 치면 사실 영향력을 행사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 적어도 자기 삶에는 굉장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사진 같습니까? 최근에 브라질 남쪽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도시가 잠겨버렸습니다. 그 하늘에서 보면 여전히 빌딩도 여전히 나타나 있고, 뭐 사람 사는데 지장이 없겠더나 싶지만은, 이 모든 악마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디테일이 안 돼요. 디테일을 볼 줄 모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 빌딩이 여전히 서 있는 듯 하지만은, 그 아래쪽에 보시면 모든 게 흙탕물이죠. 사람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은 다 수dom이 됐어요. 이런 상태면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출퇴근을 하거나 놀러를 가거나 모든 생활들이 수dom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엘리베이터도 서버리고 에스컬레이터도 더 이상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아주 전망 좋은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 평소에는 좋지 않습니다. 전기 하나 안 들어오면 엘리베이터가 안 오면 그냥 걸어 올라요. 그래서 올라갈 힘이 없죠. 이 모든 생활 자체가 스톱이 되고, 그 스톱이 되면서 도시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에는 이렇게 대규모 홍수가 나는 것이 잘 없어요. 그 브라질도 그 아마존 강이 있고 거기에 밀림이 있지만은 건기와 우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그 생활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스톱. 근데 이게 브라질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홍수가 나면은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의 일이에요. 왜?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늘 해외 토픽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생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또 생각하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이 도시 생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연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전부 해외 토픽으로 봅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지구는 벽을 쌓은 브라질하고 우리가 벽을 쌓은 나라가 아니고 그 대기로 순환하고 끊임없이 주고받는 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예수상에 죄송합니다. 얘기는 절이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SOS라는 게 기후위기에 대한 SOS를 드디어 이분들도 자각을 하고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이야기한, 부처님은 빅뱅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과학은 빛의 거리를 따지면서 저 빛이 138억 광년 전에 왔다라고 시작하면서 그걸 그 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시작은 138억 년 전에 한 점으로부터 시작된다 해서 이 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퍼져나오면서 지금의 우리에 있는 점 138억 년 뒤에 이 점에 너머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존재를 우리의 오감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정도에서 한 138억 년을 12달 달력으로 만들어 봐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의 시작을 1월 1일 0시 0분 0초에 1초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터지면서 8월 달에 태양계가 생겨나요. 쭉 생겨나는데 사람이 이 지구에 나타나는 시기는 이 뭡니까? 원숭이죠. 우리가 유인원 시기에 12월 31일 오전 10시 15분에 유인원이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이 아직도 안 나타나면 네안데르탈이라고 사람하고 달라요. 인류하고 종호같지만은 다른 종입니다. 밤 11시 59분에 네안데르탈이 나타나고 거기에 마지막 1분에 보시면은 맨 밑에 보이시죠? 여기서 인류가 한 46초 정도에 전 지구를 이제 걸어서 갑니다. 아프리카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농업혁명이 한 40초 전에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마지막 1초예요. 마지막 1초에서 또 한 300년이 흐르면서 마지막 200년 전쯤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산업혁명. 자,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 1년 12달 365일을 다 풀어놓고 마지막 밤 12월 31일 밤 12시 59분 59초 거기에, 그리고 그걸 다시 절반으로 나는 0.05초 그 사이에 사람이 지구에서 판에 올린 석유,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저 푸른 창공이 조금씩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기후 변화입니다. 그게 기후 변화예요. 기후 변화는 원래 있던 지구의 큰 흐름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처음에는 적당한 이산화탄소가 우리 대기에 380 ppm이라고 이 정도 있었는데 그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사람으로 인해서 400 지금 한 20 ppm으로 넘어섰어요. 근데 그 수치 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03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펜타니의 침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왜 우리 바다에 이렇게 많은 해파리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크기도 커지고 독성도 많아질까? 이걸 한번 분석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던 곳이 어디냐면 그 중에 한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의 이렇게 멋있는 해변에 사람들이 수영을 못합니다. 왜? 해파리가 쏘여버리면 밑에 있는 이 해파리가 상자 해파리라고 그 박스 젤리피시라는 놈인데 이 해파리에 쏘이면 5분 안에 무조건 죽어버려요. 코끼리도 쏘이면 죽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심하고 우리가 아는 뭐 야생동물 중에 코브라에 물린다거나 사람을 죽인 모든 그 중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은 게 해파리입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해요. 근데 이 해파리가 그때 당시에 호주에서는 어떤 법이 정해졌냐면은 그 해수욕장에 거물을 쳐요. 거물 안에서만 해수욕장을 하도록 법상으로 정해버립니다. 그 법에 그냥 나는 자유롭게 해수욕을 하려 해서 밖에서 해수욕을 하다 쏘여버리고 죽어버려도 이게 사람들이 국가의 정부의 책임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 2003년의 모습이었는데 이걸 우리나라 돌아와서 얘기를 보니까 그때 2013년도에 정확하게 10년이에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해파리 거물이 생겨났습니다. 자, 10년 만에 해파리가 지구에 탄생한 것은 6억 5천만 년 전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해파리가 살면서 진화 과정을 거치고 우리 주변에도 그 누구죠? 우리가 아는 자산어물을 쓴 그 자산어물 정약전 선생, 정약용 선생의 형님, 그죠? 그 형님이 쓰신 자산어물에도 해파리가 나오는데 해파리는 이렇게 형태도 나고 맛있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먹는 해파리 냉채 중국집에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왜냐하면 칼로리도 없고 그 비만인 사람들은 더없이 좋은 음식이고 그리고 그 자체가 칼로리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유익한 음식인데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해파리도 많아졌지만 그 사이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독성이 많은 해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해파리에 잘못 쓰이면은 우리는 그 해파리를 중화하는 일종의 그런 구급 약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입니까? 인천 안면도 이쪽에서는 해파리에서 애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고 바다 환경이 바뀐 거죠. 바다가 따뜻해졌는데 이 바다가 따뜻해진 이유가 기후위기 때문에 기후위기 때문에 이게 바다가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파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근데 우리가 바다에 맨발 걷기 하다가 해수욕장 걸으면 바다가 우리 차갑거든요. 아주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그 소체 막 끓는 그런 물처럼 뜨겁지 않아요. 서서히 데펴집니다. 근데 그 서서히 데펴진 물은 절대 다시 차가워지지가 않아요. 지금 이미 데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가동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플레이가 이 동영상인데 안타깝게 여기서는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40만 년 전에 이제 빙하기 때 기후에 이산화탄소가 얼마 있었냐를 300ppm이라는 개념에서 쭉 봐요. 40만 년 전이면 인류가 아프리카를 나오기도 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냥 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40만 년 전부터 대기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했더니 절대 300ppm을 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절대 안 넘었습니다. 이 대기의 사이클은 빙하기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 사이클이에요. 근데 5만 년 전, 거의 10,000년 전, 200년 전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0이라는 부분은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950년도에 이 정도 레벨에 의해서 320 정도였는데 지금 레벨은 400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생명이 사는데. 왜냐하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마셔주고 그 나무가 산소를 내뿜어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 많아져 버리는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의 그 온실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체가 뭐냐면은 메탄이에요. 메탄은 어디 있느냐? 알래스카, 시베리아 이쪽에 빙하 아래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그 빙하, 알래스카, 시베리아의 그 동토층이 녹고 있어요. 그게 녹으면서 메탄이 막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트리거라는 게 그 우리가 성냥불 하나는 절대 무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같은 비 오는 날에는 성냥불을 산에서 막 꺼내도 절대 안 터져요. 근데 메마른 날에 성냥불 하나가 낙엽 하나를 만나면은 이게 산 하나를 집어삼키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느냐도 지금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인식하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저 우주의 나이가 136억 년 전에 우리가 0.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뭐냐면,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화면을 쳐다보고 있죠. 이 화면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자본의 돈을 벌기 위한 광고예요. 광고. 여러분들은 나는 광고 안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은 광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광고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쳐다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그 광고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제품을 사달라, 소비를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지구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광고 사회에서는 소비자로 전락해버려요. 저번 총선에서 대파 한 단의 가격이 얼마 하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난리를 치면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대파를 사느냐 마느냐, 오늘 저녁 식단에 올리느냐 마느냐의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소비자로 보면서 이 제품을 많이 사게 하는 중독을 유도하는 게 광고입니다. 중독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과소비가 일어나요. 과소비가 일어나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염이 생깁니다. 이 광고, 소비, 과소비, 중독, 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사회고, 이 사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결국 어떤 현상이라냐? 과소비가 뽑아내는 게 이산화탄소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기후위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브라질의 홍수고, 우리가 지금 봄에 여러 가지 현상의 벚꽃을 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봄이, 기후가 예측이 안 돼요. 계속 바뀌어요.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여러분들 좀 날씨를 유심히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의 기후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서 쏟아지고 난 다음에 진짜 이상하네 하면서 식탁에 오르는 뭡니까? 우리가 먹는 식재료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후위기의 최종 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후위기. 막 홍수가 들이닥치고 번개가 치고 태풍처럼 뭔가 휘몰아치면서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황폐화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전에 오는 게 뭐냐면 기후위기의 최종 정점은 굶주림입니다. 식량위기예요. 안정적인 식량이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돈 있는 거대한 자본들은 뭘 하고 있느냐? 식량을 사모으고 있고 그 식량을 재배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한 2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지겨운 전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토양이에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푸틴이 그 한 사람의 푸틴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식량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전쟁이 앞으로 빈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식탁에 당장에 예전에 이걸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먹던 것들이 어느 날 사과가 하나에 10,000원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게 사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는 하나의 현상을 징조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영화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느냐. 이 영화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셨어요? 네. 좀 이야기 전개를 위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보신 분. 최소한 10분의 1은 이렇게 보셨네요. 이 영화가 인터스텔라가 어떤 영화냐면은 지구는 망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폐한의 공간이 되고 있고 이 망한 지구를 사람들은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고 그 행성을 사람에 맞게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사람에 맞는 행성으로 개조해서 우리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걸 그린 영화입니다. 너무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수백만 명이 봤어요. 그리고 영화로 또 재개봉을 했어요. 상당히 감동적이고 상당히 사실적이고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잘 만드는 영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인터스텔라라는 행간의 스텔라라는 행성 간의 인터 연결하고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핵심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구는 망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왜?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세 마디가 이 영화의 결정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는 망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우리한테 희망을 주죠. 희망을 많이 줘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구는 망한다. 는 전제를 이 영화에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지구는 망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망할 징조의 지구는 망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외계 행성을 발견해서 행복하게 앞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우주인들, 그러니까 우주로 나가서 우주로 나가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인들, 여러분들 그분들이 돌아와서 멋있게 착륙해서 손들고 와서 내가 우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라고 손들고 두 다리를 건너서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주에 나가는 순간 사람의 뼈는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지구의 중력에 적응을 하면서 40여 년의 진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일주일을 있다가 와도 기어서 나옵니다. 들것에 실려 나와요. 거기서 1년을 온 사람들은 들것에 다 실려 나와요. 우리가 지구에 살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엄청난 이유들을 내팽개치고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너무나 잘 이룩하는 위대한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자, 이 말에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소비자.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기술이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원에서 절에서만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은 그 기술, 테크놀로지, 과학이라는 것에 이미 종교화를 만들어놨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그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지금은 첨단이 아니지만은 차량을 보십시오.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고가 날 확률. 그 첨단 기술에 실려가다가 너무 좋은 차라고 자랑하면서 가다가 많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종교화가 시켜놓고 그 종교화가 결국은 지구를 무시하는, 지구를 너무나 천대하는 것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주를 갔다 온 많은 우주인들이 지구에 도착하면서 딱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우주를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구분이 딱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구를 보고 나면은 심리학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래 도심에 있다가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순간적으로 딱 보지 않습니까? 산을 와 하잖아요, 그죠? 그게 공감 효과거든요. 저 자연을 보면서 자기 안에 있던, 갑자기 자연 안에 있던 자연과의 공감이 순간적으로 나버립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그 우주인들은 그 감동의 푸른 지구별을 딱 보는 순간 절대 그 감동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분들이 적어놓은 책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분들 한번 보면은 절대 이 자연을, 이 지구를 한 번도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공감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회 도시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설악산에 울산바위를 갑자기 가다가 쫙 보지 않습니까? 와 해요. 와 하면서 2, 3초 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스마트폰을 꺼내요. 사진을 찍어요. 그 감동을 사진 안에 화석화를 시키거든요. 그 감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스마트폰 안에 딱 넣어버리고, 그리고 단체 사진 한번 써봐라 하고 돌아와요. 그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자연과의 너무 거리를 두고 그 감동을 하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생각의 오염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생각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 감동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오늘 아침에 비가 내린 그게 굉장히 길이 미끄럽지만은 계속 다니다 보면 발바닥이 적응을 하거든요.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걸으면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을 보면 이 굉장히 신기해요. 자, 그래서 이 행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이 영화는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해피엔딩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적어도 대한민국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한테 심각한 생각의 오염을 끼얹은 영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잘하면 적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죠. 이분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해서 너무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천재예요. 근데 천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은 사실은 죽은 행성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대기가 지구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구는 망해도 내가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 끊임없는 우주선을 개발하고 그 우주선을 재활용하는 굉장히 이 하나의 기업이지만은 나사보다 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많은 에너지, 이 많은 자본, 이 많은 것들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의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을 쏟아야 될, 에너지를 쏟아야 될 건데, 이에 쏟지를 못하는 거죠. 이 천재가, 너무나 천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딛고 있는 이 행성, 이 지구, 이 땅,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죠.
생각이 오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내 주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늘 생각이 멀리 가 있습니다. 그게 팡세, 파랑새입니다. 파스칼의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전 지구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파랑새는 내 집에 있구나, 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지 않은 행성을 두고 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오염되어 있자라는 걸 보시면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입니다. 사람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구과학자의 3,146명의 지구과학자들은 그 중에 82%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18%는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77명의 기후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97.4%가 사람이 지금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점을 보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분들은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보시면은 지구온난화는 사람의 때문에 그러냐라고 했더니 기후학자들은 97%가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인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냐 44%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 56%가 아니다 내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많은 징조가 있고 이렇게 많은 기후학자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과연 맞느냐, 아니면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생각에 뭔가 장애가 있다, 생각에 오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냐면 광고, 소비, 중독, 과소비,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징조, 질병들이라는 거죠. 자, 지구죠. 오버슈트데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 날은 뭐냐면 지구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1년에 12달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지금의 원래의 지구는 1년 12달 사람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딱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에 오버슈트데이를 계산을 해보니까 1월달부터죠. 1월달부터 뺑 걸어서 12월달까지 자 나라별로 계산을 해봅니다. 자메이카입니다. 12월 20일 자메이카는 12월 20일까지 먹고 살만한 게 있어요. 자메이카의 지금 그 자연의 총량을 보면. 그런데 카타르 같은 나라는 이 중동이죠, 그죠? 2월 10일 날 1년에 먹고 살 걸 2월 10일 날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카타르, 석유를 먹고 사는 나라죠, 그죠? 그 석유가 스톱이 된다는 가정하면 카타르는 1년에 먹고 살 쌀이 100섬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2월 10일 날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2월달이니까 10달 가까이를 굶어야 돼요. 이게 오버슈트데이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씩 나라를 보면은 미국은 3월 13일 날 이미 다 먹어버렸고 잘 안 보이죠?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 쭉쭉 갑니다. 자, 멀리 가지 않아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남한입니다. 4월 2일 날 작년에 4월 2일 날 우리는 다 먹어버렸어요. 나머지 8개월 뭘 먹고 사느냐? 자, 여기서 뭘 먹고 사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 빨아요. 손가락 빤다고 손가락에서 음식이 나옵니까? 자, 뭘 먹고 사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뭘 먹고 사느냐? 먹을 게 없는데 뭘 먹고 살잖아요, 지금. 미래 세대가 먹을 걸 땡겨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불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불. 8개월. 앞으로 2024년, 2025년 쭉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 것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식도,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손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게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정확하게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언제인지는 누구도 예측 못하지만 적어도 예측한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게 202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하게는 2030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 지구에 이런 행성의 지구를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지구를 망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왜? 똑똑하기 때문에. 기술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똑똑한 과학자들을 추앙을 합니다. 추앙을. 정작 내 자신과 내가 살 터전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어요. 자, 이게 적어도 우리나라입니다. 요 91일 만에 다 먹어버렸어요. 나머지 274일 동안에 먹을 것은 우리 자식들이 먹을 거, 손자들이 먹을 거, 정손자들이 먹을 거 다 뺏어와서 먹고 있어요. 남겨질 돈의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이 후손들이 살아야 될 터전이 없는 거예요. 유산을 상속세를 어떻게 절세를 하고 이 고민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정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작년에 김은경이라는 민주당의 핵심위원장 6분이에요. 이분이 노인들 평화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막 사과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면서 니는 누구를 지을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나는 지금의 정치인들은 다 안 찍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인들 표는 한 표를 가져가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2표 내지 3표를 가져와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아들이. 자, 그 말을 듣고 이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다. 그건 절대치입니다처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우리는 1인 1표에 무조건 목을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은 노인분들은 이미 이 지구에 많은 자원들을 먹고 살아서 이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라고 해.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싸가지 없잖아요. 노인들이 내가 니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한 표냐? 그걸 왜 두세 표냐? 이런 식의 일종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싸가지 없다, 노인을 평화했다, 막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노인 평화라는 그 카테고리 말고 이 지구의 지구 기후 위기로 내가 살 땅이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게 위기가 오는데 왜 노인들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황폐화를 시켜놓고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은 2표에 3표를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게 성사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쟁이나 대화나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왜?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중이거든. 왜? 표라는 것은 나를 위한 표거든요. 나를 위한 표고 그로 인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는 내가 저 사람 잘생겨서 던져주는 표는 그건 나를 위한 표가 아니고 생각이 잘못돼서 표예요. 표라는 것은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한 표거든.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내가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2표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두고
싸가지가 없네, 노인을 폄하하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존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아직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는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적어도 뭐냐면은 지구는 망해도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을 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얘기인데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제가 속도를 조금 내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사진들 보셨죠? 보셨습니까? 이런 그림. 이게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한 25년 전의 사진인데, 지도인데, 전 세계 지도예요. 근데 CO2를 뿜어내고 있는 나라, 한 사람이 CO2를 뿜어내고 있는 나라를 이게 비율적으로, 원래 나라의 크기로 한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미 20년도, 15년 전쯤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미국이죠. 미국의 한 사람이 뿜어내는 CO2가 어마어마해요. 미국 잘 살죠, 그죠? 네. 그리고 유럽 보십시오. 유럽이 어마어마해요. 자, 중국, 한국 보십시오. 한국. 우리나라 지도가 이만하면은 이게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일본, 한국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는 아마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도 기준으로 딱 보면 그 남쪽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 남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후위기는 불평등이에요. 평등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하는 정의라는 건 자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뿜어내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곳에서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고 그게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걸어다니면서 쓰레기 하나 주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뿜어내는 것이 지구라는 대기를 통해서 이 지구 대기는 순환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내 심장에 있는 피가 머리에도 가고 발끝도 갑니다. 이 피가 다르잖아요. 하나를 순환하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게 지구의 허파와 말초신경하고 다 닿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당장에 내가 문제없다, 내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브라질에 일어나고 있는 홍수를 보면서 저는 저럴 수도 있고 불쌍하다라고 연민의 점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는 내 피부를 감옥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딱 여러분들 펼치면은 피부 호흡하는 거 아시죠? 네. 스님들 수행을 오래 하시면은 이 조심호흡을 해요. 조심호흡을 하면 호흡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진다는 것은 호흡과 호흡 사이가 길어집니다. 틈이 길어지면 그게 삼배입니다. 삼배가 길어지면은 그 자체는 뭘로 보충하느냐? 피부가 보입니다. 실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피부와 대기가 같이 상호 주고받는 순환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내 피부를 경계로 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것, 나를 중심으로 모든 사고들이 가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은 이미 이기적이고 이타적이고 이런 부분 경계를 지어줍니다. 그게 정확하게 피부를 경계로 감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 부작용들이 그렇게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오염된 생각들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업이 쌓여가지고 그 까르마는 결국은 돌아옵니다. 가지 않아요. 어디. 그 돌아오는 게 집단적인 까르마가 된 거죠. 집단적인 까르마가 돼가지고 전 지구적으로 인류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인류만 피해가 보면 되는데 여기에 그 많은 생명체들도 같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가 그냥 학술적인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먹는 생각이 지어낸 것들이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구의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집합돼서 식량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2점. 자, unhappy nation 해가지고 해피하고 ne피는 여러분들 우리가 수행을 하는 분들은 뭐 행복하냐 안 하냐 이게 따지잖아요. 사실 행복이 크면 클수록 그 불행의 골짜기는 깊기 때문에 결국 행복도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행복과 불행에서 결국은 이제 척도를 해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 삶의 척도로 나라별로 해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지도적이죠. 유럽은 상당히 행복한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상당히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CO2를 그렇게 내뿜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번 돈이 GNP나 이런 소득들이 낮아도 생각보다 미국이나 이쪽을 한번 보시면은 근데 생각보다 인도, 중국, 일본, 한국 근데 이게 제가 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적어도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들이 뭐냐면 K컬처라고 말 들어봤죠.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K 드라마 그리고 많은 연예 가수들이죠.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변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 변혁의 시작이 유일하게 이제 한반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모로 깨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이 아예 모를 때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아는데 그걸 하지를 못할 때 아는 생각은 있는데 하지를 못할 때 이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생기면 뭔가를 분출을 해야 되는데 이 갈등에서 지금 딱 그 지점에 와 있는 게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주변에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보시면은 예전 같은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근데 한 번씩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보고 이러면은 굉장히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생각으로 사실 가요. 생각은 그냥 떠오르기 때문에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왔다가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순환을 하고 있죠.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의 사이클에서 그냥 감옥처럼 갇힌 분들도 있고 생각의 꼬리를 끊는 분들도 있고 근데 끊기가 너무나 힘들지만은 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적어도 내가 하는 생각이 다가 아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들, 과학자들 강연을 들어도 알아도 사실은 근본을 모르면 내 마음이 먹은 생각의 오염에서 시작된 것인 줄을 모르면 이게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집이 태풍에 유리창이 깨지고 홍수로 범람하지 않으면 내가 내 주머니에서 있는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저녁거리를 살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체로 볼 때는 이 지구 전체로 인류가 지금 업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은 생각을 용감하게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용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보이는 모든 오감에서 다 진리가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진리를 찾아야 되고 계속 뭔가를 찾아 헤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용감하면은 그 자리에서 단박에 보이는 거죠. 근데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결국은 그 먹을 생각들의 총합이 기후위기구나. 결국은 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가 더 문제이구나.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도록